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토요일에 찾아뵙는 뉴스데일리 베스트입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1호 접종 구경자가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1호 구경자는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자리를 함께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 라고 물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순서가 늦게 오시기를 이라는 감춰둔 속내를 본의 아니게 밝혀서 많은 논란과 동시에 다양한 해석을 낳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름 아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해명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탁현민이 하는 말이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코로나가 특별히 누구에게만 닥쳐온 재난이 아니었으니 첫 번째 백신 접종자는 특정 인물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일상을 회복하는 첫 걸음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거창한 해명을 늘어놓았는데, 아니 누가 봐도 그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 같은데 나한테 기회를 언제 줍니까? 이 한마디에 대체 몇 가지 의미 부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 그동안 문재인 퍼포먼스 기획을 담당하던 탁현민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서니까 문재인의 그 한마디와 1호 접종자를 구경하는 그 일정이 더 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탁현민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쇼라는 이미지가 좀 덜 강했을 텐데 탁현민의 그 거창한 해명과 의미부여 때문에 오히려 더 수많은 해석들이 한 가지로 모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정은경 청장의 그 최대한 순서가 늦게 오시길 바란다. 이 말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었다라고 정은경 본인이 아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는데, 정은경 청장이 한 말을 청와대 관계자가 대신 해명하고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 문재인 그리고 정은경 청장 당신들이 먼저 맞았어야지 무슨 해명을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사람들의 얼토당토 않는 해명이 줄줄이 이어졌던 가운데 바로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화이자 백신 1호 접종 구경자도 탄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호 접종 구경자 문재인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 1호 접종 구경자는 얼마 전 차라리 내가 1호 접종자가 되어볼 생각도 했다라고 말했던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만 해봤다라고 말을 해서 말장난하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세균도 1호 접종자가 아니라 화이자 백신 1호 접종 구경자로 나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면을 YTN과 연합뉴스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저는 무슨 올림픽 경기 혹은 월드컵 결승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두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무슨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화이자 백신 1호 접종자를 참관하러 국립중앙의료원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두 번째도 아니고 12번째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102번째로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입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대단하다고 그런 생중계를 하는지 제가 아침에 너무 웃겨서 커피 마시다가 뿜을 뻔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본인이 맞는 거면 또 몰라도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호 접종 대상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분이셨는데요. 이 분은 긴장을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사바늘 들어가기 전에도 눈을 질끈 감고, 근데 그걸 또 국무총리가 와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더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켜달라고 국가 재난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정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우르르르 몰려다니는지 이 사람들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은 이분 접종하는 거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화이자 백신 1호 접종 구경꾼은 그 구경하는 장면 딱 한 컷 건지는 게 목적이었을 테니까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2차례 탔는데 기사분들과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매일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궁금했는데,
그런데 이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택시기사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백신을 안 맞아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데 백신을 왜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해 독감 백신 사망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독감 백신 맞았을 때도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정부에서 독감 백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계속 잡아떼지 않았냐. 그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이유가 나오지 않았고, 그럼 결국 사망한 이유는 백신, 그 독감 백신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데 무조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럼 이번 코로나 백신 때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보일 게 뻔하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그때 독감 백신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두통이 심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노인 요양센터 팀장과 가진 인터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접종 직후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대요. 그런데 집으로 귀가한 후에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심해졌고 두통이 갑자기 심해져서 밤을 꼴딱 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쯤에 함께 백신을 맞은 그 요양병원 동료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제 본인의 상태를 알리셨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본인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같이 함께 백신을 맞은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증상이 있나, 아니면 나만 그런가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나는 이러한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 요양센터 간호부장님이 타이레놀을 먹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타이레놀 2알을 먹고 한 30-40분쯤 뒤부터는 두통이 줄어들긴 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서 그 함께 백신 접종한 직원들의 상태를 확인을 해봤는데 10명이 맞으셨나 봐요, 일단. 근데 10명 중 5명, 절반 정도가 미열, 두통, 메스꺼림, 그리고 주사 부위의 통증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팀장분 말고도 그 사회복지사 백모 씨도 속이 메스꺼워서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또 사무국장 김모 씨도 그 피로감이 급격히 몰려오고 오후부터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더니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잠이 들었고 아침에도 눈이 잘 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두통이 심하고 속이 메스꺼워서 잠을 도저히 잘 수 없었던 접종자들이 있는 반면 피로감이 급격히 몰려오고 또 졸음이 쏟아지고 그런 접종자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다는 것, 부작용으로 짐작되는 증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 거를 보니까 좀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점을 좀 더 깊이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작용이 이렇게 두 갈래로 되게 반대되게 나뉘는지 조금 신기한 그런 백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코로나 백신 1호 구경꾼들, 김정숙 남편 되시는 분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1호 접종 구경자들 소식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으신 분들의 증상이 어떠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토요일에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본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조속히 4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